시신경염의 원인과 약 복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. 시신경염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여성한테 많이 발생됩니다. 일반적으로 신경이 예민하고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내거나 또는 큰일을 당했을 때 시신경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신경이 피복이 벗겨지는 겁니다. 우리 전선이 벗겨지듯이. 전선이 왜 벗겨지겠습니까? 갑자기 무리하게 전류가 확 흘러버리면 피복이 녹아버리는 겁니다. 내 안에 있는 시신경, 내 눈에 있는 시신경도 마찬가지로 피복이 벗겨지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. 가벼운 경우는 시신경염이 가벼운 경우는 이제 눈을 움직이는 근육이 6개가 있는데 근육을 주관하는 게 신경입니다. 신경이 붙게 되면 눈동자를 움직이면 욱신욱신 아픕니다. 만져도 근육이 아픕니다. 충혈되고 아프고 눈동자 움직일 때 통증이 있고 처음에는 시력장애가 별로 없습니다. 그런데 저 안쪽 망막에 있는 신경이 전선이 벗겨지게 되면 중심부가 벗겨지면 시력장애, 주변부가 벗겨지게 되면 시야장애, 중심부가 벗겨지게 되면 급격한 시력장애가 있습니다. 별로 눈 통증도 없었는데 눈 욱신거린 것도 없었는데 시신경염으로 시력이 안 보인다. 중심부, 황반 부위에 시신경이 손상이 돼버리면 시신경염이 와버리면 시력장애가 생깁니다. 그때 한약을 복용하는데 시신경염의 큰 원인이 스트레스와 자가면역 질환입니다. 자가면역 질환 많이 듣던 말인데 자가면역, 내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, 그래서 내가 나를 공격하는 거,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 처음에 남을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 나를 원망하는 거, 내가 죽일 놈이야. 그래서 염증 치료약을 씁니다. 염증 치료약을 쓰다가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안압이 올라가고 각막을 붓게 하고 또 녹내장이 원인이 되고 백내장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쓰다가 안압이 올라가게 되면 못 쓰게 됩니다. 그러면 자가 면역 억제제를 씁니다. 너희들 싸우지 마, 총 다 내놔, 싸우지 마, 면역 떨어뜨립니다. 자가 면역. 그러면 부작용은 없지만 약이 안압 오른다든가 각막 붓는다든가 백내장 부작용은 없지만 염증이 잘 낫지 않습니다. 그때 한약을 복용해서, 한약은 스테로이드를 쓰거나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게 아니고 시신경에 가는 피를 맑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피가 맑지 않으면, 피 속에 물이 독소가 많이 섞여져 있으면 시신경 쪽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게 됩니다. 물도 탁한 물이 공급이 됩니다. 우리가 화가 나면 물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? 내가 막 속을 끓여서 와 죽겠어, 화나 죽겠어, 못 참어, 쓰러질 것 같아. 그러면 내 몸에 있는 60조의 물을 공급하는 혈액의 70%가 물이고 머리의 73% 뇌수가 물인데 물이 어떤 거 나오겠습니까? 그것은 일본의 과학자가 쓴 물을 알고 있다가 말하고 있습니다. 화를 내고 분노하면 물이 엄청 이렇게 독소로 변해버립니다. 독소. 뱀이 이 독사가 있는데 독사하고 사람이 막 화난 사람하고 둘 다 물었습니다. 침샘에서 누구 독이 더 센 줄 아십니까? 사람의 독이 더 셉니다. 코브라하고 사람하고 사람 막 독이 오는 사람이 서로 물었습니다. 이 물에 독소가 섞여 있는 것이 엄청난 독소가 있습니다. 그 독이 자기 시신경을 손상시키고 자기 몸을 망가뜨리고, 그 망가뜨리는 원인이 피 안에 흐르는 물 70%가 맑은 물이 아니라 독이 흐르는 물로 변했기 때문에 그럽니다. 시신경염의
약을 복용할 때는, 한약을 복용할 때는 뜨겁게 복용하겠습니까? 차갑게 복용하겠습니까? 염증이라는 건 불화자가 두 개인데 불이 났다는 얘기입니다. 불이 난 것이 심해져서 염증이 된 건데, 일반인 분들은 한약 따뜻하게 먹어야지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지, 덮여서 먹어. 덮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? 피가 그런 사람도 피 안에 있는 물이 독소가 많이 섞이고 좀 화나가지고, 그 다음에 화가 차가지고 막 이렇게 팽창해 있는 상태인데, 피 안이 혈액이 뜨거워져 있는 상태인데 한약을 덮여서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심장이 뛰고 가슴이 맥박이 빨라지고 막 열이 오르고. 아니, 청열 해독제거든요. 피를 맑게 하면서 피를 시원하게, 독소를 없애는 약제거든요, 약이. 그래도 덮여버리면, 차가운 약도 덮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가슴이 뛰고 맥박도, 그러자도 열이 있는 상태, 화병이 있는 상태인데 덮여서 먹으면 안 됩니다. 시원하게 보통으로 먹고, 물도 시원하게 먹고, 또 야채나 과일을 많이 먹어서 그 안에 있는 물, 야채 속에 있는 물, 과일 속에 있는 물을 자주 먹는 게 중요합니다. 화병을 끄는 방법은, 불이 났습니다. 그러면 가장 먼저 쉬운 게 뭡니까?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. 불 났어, 물. 불 잘 안 꺼지네. 그러면 모래 가지고 붓는 겁니다. 모래 막 불이 잘 안 꺼지는 뭐 기름이 섞인 물. 저건 막 기름이 섞여가지고 물로는 안 꺼지네. 그러면 모래 같은 걸로 막 이렇게. 모래에 해당되는 것이 조개나 굴이나 이런 어패류에 있는 거, 그런 것들이 모래에 해당되는 겁니다. 한반에서 용골, 또 모려 이렇게 표현합니다. 용골, 바다의 화석이나 뭐 조개 껍데기 화석이나 이런 것들이 화석이 된 거, 그건 모래에 해당되는 겁니다.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가슴이 두근거려서 못 자겠어요. 그럴 때 양약으로는 칼슘, 마그네슘 이런 개념입니다. 그런 것들이 안정작용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물을 붓는 거고 찬물을 붓는 겁니다. 불이 났을 때는. 불이 나는데 막 뜨거운 물 갖다 붓는 거 아닙니다. 그래서 한약은 시원하게 덮이면 안 됩니다. 염증성 질환, 화병으로 인한 질환, 혈압이 높은 질환, 한약은 어떻게 먹어요? 시원하게 먹고, 또 염증 치료약이 아니고 면역 억제제가 아니고 그 원인이 되는 혈액을 맑게 하는, 혈액 속에 있는 혈액이나 물에 청열, 열을 내리고 해독, 독소를 없애는 약이 신경염의 치료 원칙입니다. 청열, 해독 해서 명목, 눈을 맑게 한다. 구독, 좋아요 감사합니다.